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뉴스를 한입에 쉽게 전해드리는 뉴스 한입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매달 28만 원 내던 보험료를 15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1년이면 156만 원을 아끼신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시면 나도 모르게 보험료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혹시 최근에 더 낸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바뀌면 누군가는 더 매고 누군가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개편이 과연 60대 이상에게는 유리할까요? 아니면 부담이 더 커질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둘째, 이번 개편으로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게 되는지.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복잡한 계산식은 빼고 내가 더 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활의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더 이상 막막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먼저 오늘 다룰 뉴스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매길지 정하는 기준표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겨졌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입니다. 내가 신경 쓸 것 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반면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전부 합쳐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셨으니까요.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갑자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가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소득은 확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월급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더 나온다뇨?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둘,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만큼만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셋,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라는 말도 쉽게 풀어드리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에 올라가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는 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직장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 어떤 분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직장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떠나 지역가입자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이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을 정할 때는 배추의 원가와 시세를 보고 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트 주인이 손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아파트세요? 차는 못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차가 좋으면 배추 한 포기를 10,000원에 팔고 원룸에 살고 차가 없으면 3,000원에 판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왔고 10년 된 중고차 한 대가 있어도 거기에 보험료가 붙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공시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계산을 위해 정한 집 가격이 4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살고 계신 건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매년 올랐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월 80만 원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수입의 4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시는 셈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도 한 차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준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소득과 세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독일은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부가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비중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은퇴자분들에게는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적은 분들, 예를 들어 전세로 사시면서 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씨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올해 65세. 30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63세,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건강보험이나 복지정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박씨 아저씨가 직장에 다니실 때는 건강보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갔으니까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나머지 절반만 월급에서 빠지니까 크게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박씨 아줌마가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8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박씨 아줌마가 그러셨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굳이 5만 원 받아서 28만 원 보험료 내면 67만 원밖에 안 남잖아. 박씨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30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그 집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험료가 높게 잡힌 거였습니다. 거기다 8년 된 중형차 한 대도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한숨을 깊이 쉬셨습니다. 이 집은 팔 수도 없어. 우리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차도 병원 다니려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오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박씨 아저씨는 고민 끝에 아들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를 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줄 수 없겠니? 그러면 아빠가 보험료를 따로 안 내도 되잖아? 민준이가 회사에 물어보고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재산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됐습니다. 매달 28만 원 내던 보험료가 0원이 된 겁니다. 박씨 아줌마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95만 원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낮아지면 박씨 아저씨처럼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서 매달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반면에 같은 동네 이웃집 김할아버지는 좀 다르게 대처하셨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셨는데 무작정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재산공제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중형차를 정리하시고 소형차로 바꾸셨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점수도 줄어들고 유지비도 줄어들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2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달 13만 원을 아끼신 거죠. 1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560만 원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미리 알아보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크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박씨 아저씨처럼 아무 준비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1577-1000번으로 지금 매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료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 보험료가 소득 때문에 나오는 건지, 재산 때문에 나오는 건지, 자동차 때문에 나오는 건지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보험료에서 재산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니까요. 반대로 소득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보험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료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화가 더 편하신 분들은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보험료 산정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시려면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인증 같은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증이 어려우시면 손자 지우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분증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험료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보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뜯어보시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지금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들은 내 자격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소득에는 국민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계셔도 연금 액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이 낮아지면 지금은 피부양자로 인정받고 계시더라도 앞으로는 자격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미리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달 생활비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유무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시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번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영원히 괜찮은 줄 아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많이 붙어서 이자 소득이 늘었다거나 공시가격이 올라서 재산 기준을 넘겼다거나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실 일입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공제제도와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알아야 신청하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하시면 재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또 자동차를 사용 연수가 오래됐거나 배기량이 작은 차로 바꾸시면 자동차에 붙는 보험료 점수도 줄어듭니다. 9년 이상 된 차량은 보험료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득정산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올해 세입자가 나가서 소득이 없어졌다면 조정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제나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놓치게 됩니다. 매년 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여러분의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개편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바뀌니까요.
하지만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들은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제도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3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공제와 감면 제도를 직접 신청해서 내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3가지만 챙기시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더 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박씨 아저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노후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하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